우리 좀 전에 75번에 옳은 거 고르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75번에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77번 할 차례죠. 77번 한번 보시면 77번에서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금방 우리가 나왔던 김대문. 네, 김대문이 진골 합자 맞고요. 저도 헷갈렸어요, 김대문. 그리고 김대성은 누구냐면 이 사람도 있긴 있죠. 김대성은 경덕왕 때 불국사 석굴암을 건립한 사람. 이 사람도 재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저서를 남긴 문인은 바로 김대문.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게 다 맞아요. 맞는 거였어요. 김대성은 불국사 석굴암 건립. 석굴암 건립. 이 불국사 석굴암 김대성은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아요. 거의 나오진 않긴 한데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김대성은 그거고, 김대문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합자 맞아요. 그래서 저서를 좀 알아두시면 되죠. 채치원하고 저서 그것만 좀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고, 앞에서 뭐 한산기, 화랑새기 뭐 이런 거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77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야 맞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후삼국의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죠. 후삼국의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후삼국 통일. 자, 기억부터.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망했다. 네, 기억은 926년에. 이건 제가 뭐 연도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연도를 쓸게요. 자, 신라의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했다. 신라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했다는 건 신라 멸망이죠. 네, 신라 복속이라고 씁시다. 신라는 싸워서 져서 망한 게 아니고 나라를 그냥 그대로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민간에서는 이 경순왕을 신으로 모시기도 해요. 무속에서 경순왕을 신으로 모시기도 하는데, 왜냐면 나라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그냥 고려로 옮겨간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백성에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경순왕을 이제 신으로 받들기도 하죠. 무속에서는 경순왕도 신이고 뭐 관우신도 있어요. 무속에서는 뭐 그런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순왕 신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왕건, 연도를 안 썼구나. 935년. 그 다음에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자, 이건 후백제 멸망이죠. 후백제는 싸워서 졌지. 그럼 이 전투는 뭐예요? 요게 이제 1, 2천 전투. 선산 1, 2천 전투라고 알려진 그 전투. 1, 2천 전투. 그러면 망한 건 언제냐? 936년. 이때 통일. 완전히 통일을 이룩하게 되죠. 936년에. 그래서 왜 왕건에 관한 사료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18년 만에 나라를 통일하였고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918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936년에 통일을 했으니까 거의 한 18년 만에 통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자, 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서 국호를 고려라 하고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으니까 건국이겠죠? 네, 고려, 건국 918년. 그 다음에 송악, 천도. 송악으로 천도한 건 이제 919년인데 처음에 나라를 세운 건 철원이에요. 왜냐하면 후고구려가 망한 게 철원이니까. 그래서 철원에 있다가 나라를 세우고 다시 돌아왔지. 이게 본인의 근거지거든요, 송악이. 본인의, 쉽게 말하면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나와바리. 이런 쓰면 안 돼. 근거지. 말하는 세력권 뭐 이런 거. 그래서 송악. 근데 가끔 이렇게 일본어나 외래어가 어떻게 그거를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표현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 그치? 딱 꽂혀. 그런 게 좀 있어서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자,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해라. 요거죠? 자,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볼까요? 제일 먼저 리을부터 오면 되겠죠? 리을,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온 김에 또 한번 쭉쭉 적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백제 건국, 900년 백제 건국, 901년 후고구려 건국. 자, 뭐 견훤, 완산주, 그 다음에 궁예, 송악, 이거는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918년에 고려를 건국했죠. 그러니까 후고구려는 세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쉽게 말하면 이제 멸망하고 고려를 건국. 왕건이 뭐 추대가 된 거지만 고려 건국. 그 다음에 발해 멸망, 발해는 거란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 927년에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해요. 그래서 경혜왕을 살해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이 신라가 이제 고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때 벌어진 전투가 공산전투예요. 자, 왜냐면 고려가 도와주러 갔거든요. 그래서 고려와 후백제의 전투가 벌어진 게 공산전투고, 이 전투에서 고려가 패배하게 된 거죠. 승리한 나라에다 표시를 해봅시다. 후백제가 승리. 이때 고려 왕건은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이제 완전 본인만 거의 도망을 가요. 그 군사나 장군을 다 잃고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죠. 자, 그러자 안 되겠다. 복수할 거지? 그래서 고창전투, 안동전투, 요게 이제 이때. 자, 이때 역시 고려랑 후백제랑 싸웠는데, 이때는 고려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승세를 잡죠. 승기를 잡게 되죠. 자, 그리고 935년에 신라 복소, 신라 경손왕이 그대로 나라를 갖다 바치게 되고, 936년에 선산 1, 2천 전투가 있었죠. 자, 요 1, 2천 전투는 역시 고려랑 후백제랑 싸우는데, 자, 이때 후백제는 견훤 아니고 신검. 그래서 요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결국에는 후삼국 통일. 만약에 시험이 좀 디테일하게 나온다면 요 공산전투라든가 고창전투 같은 거 언급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봤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것만 좀 구별하시면 돼요. 공산전투, 고창전투. 누가 이겼는지만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3번이었죠? 네, 3번 봅시다. 자, 그리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자, 78번에 다시 후백제에 관한, 후삼국에 관한 내용, 기억부터 볼게요. 자, 후백제는 남중국의 5월 후당 거란과 외교관계를 통해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자, 5월 후당 거란과 외교했다? 후백제. 또는 견훤. 네, 요거 제시문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외교를 했구나, 후백제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기억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견훤은 골품제에서 벗어나 광평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제를 마련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광평성, 관청이에요, 관청. 그 다음에 구관등제. 자, 광평성 이런 관청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구관등제. 구관등제는 공무원 등급 9등급 아시죠? 자, 요거는 어느 나라? 이거 후고구려예요. 이거 후고구려다. 견훤 아니고 궁예. 자, 그러면 후고구려가 망하고 고려가 그대로 계승했으니까, 받아들였으니까 이게 나중에 어디로 전해지는 거예요? 고려로. 그래서 고려 초기의 관청 중에 광평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고구려 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광평성, 내봉성, 내의성, 이런 관청들은 다 원래 어느 나라 거? 원래 후고구려인데 고려로 가져온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광평성은 고려 초에 있었다. 그래서 왜 그런 지문이 있었어요? 고려 초에 관직 체계는 신라에다가 후고구려 거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려 초에는 신라 것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후고구려 것도 조금 있고, 네, 다 포함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성육부로 정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광평성 구관등제는 후고구려, 견훤 아니고 궁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 그 다음에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린 거죠. 니은은 틀리고. 자, 디귿. 신라의 경순왕이 후백제에게 항복하였다.
고려에 항복했지. 935년에. 자, 그 다음에 리을. 궁예는 국호를 대동방국으로 뜻하는 마진으로 정하면서 수도를 철원으로 하였다. 자, 여기다가 제가 적어볼게요. 한번. 후고구려는 나라 이름을 여러 번 바꾸죠. 그래서 원래는 후고구려였었는데, 자,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마진. 904년에 마진으로 바꿨다가, 그리고 다시 911년에 태봉으로 바꿔요. 자, 그 다음에 수도. 자, 처음에 수도는 송악. 그 다음에 나중에 수도는 철원. 그래서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꾼 뒤에 905년에 철원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연호, 무택, 성책, 수덕만세, 정계. 무택, 성책, 수덕만세, 정계. 그럼 나라가 세워진 지 거의 한 17, 8년 안에 지금 다 한 거잖아요, 이렇게. 조금 상태가 너무 변덕 심하잖아. 조금 상태가. 궁예의 상태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우리는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 자, 옳은 것은 기역 리을이네요. 기역 리을.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9번으로 가볼게요. 79번 가봅시다. 자, 이제 고려 초의 상황들 한번 볼게요. 자, 고려 초기의 정책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제 왕의 업적들을 한번 쭉쭉 정리해 봅시다. 기억.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12목의 지방관 파견은 성종. 자, 그 다음에 과거제도가 실시되어 신구 세력이 교체되었다. 과거제 실시는 광종. 자, 전시과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면 시정전시과니까 경종.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가 시행되었다. 태조. 오품 이상의 관리에게 공음전을 지급했다. 자, 이거 무슨 전시과? 이거는 경정전시과 문종. 네, 경정전시가니까 문종이에요. 자, 그럼 요거 순서대로 해보라는 거죠? 네. 응? 자, 그러면 성종, 광종, 경종, 태조, 문종. 지금 제가 몇 대 왕인지 써본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외울 것도 없어? 그냥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본 거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은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미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미음.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런 문제. 일단 써볼까요? 아무 의미는 없지만 그냥 써본 거예요. 이게 고려 초 왕들의 뭐라고 해야 돼? 순서? 계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지만 자, 그래서 한번 써본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어쨌든 4번 체크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80번으로 가볼까요? 밑줄친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짐은 평범한 가문 출신으로 분에 넘치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제비 19년 만에 사마를 통일하였고, 자, 사마를 통일하였다. 후삼국 통일. 이제 왕위에 오른 지 25년이 되었다. 몸이 이미 늙어지니 후손들이 사사로운 인정과 욕심을 함부로 부려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게 할까 크게 걱정이 된다. 이에 이것을 지어 후대 왕들에게 전하고자 하니, 후대 왕들에게 남긴 거예요. 자, 바라건대 아침 저녁으로 펼쳐보아 영원토록 귀감으로 삼을지어다.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훈요십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태조 왕건이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후대 왕들에게 남긴 글이 훈요십조고, 그 다음에 신하들한테
관료들한테 남긴 게 정계와 계백료서 여기 남겼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남아있는 건 훈요시조, 현존. 하지만 이 두 개는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현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은 알 수 없죠. 자,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후대 왕들한테 유언처럼 남긴 게 훈요십조. 그래서 여기선 지금 훈요십조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연등해와 팔간에는 주신을 함부로 가감하지 말도록 해라.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냥 요대로 해라. 요대로. 내가 해놓은 대로 요대로. 절도 요대로 유지해라. 이런 거죠. 자, 1번 맞고요. 2번 중국의 제도와 풍속을 배워 반드시 똑같이 시행하도록 하라. 아니고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문화의 주체적 수용을 주장을 하고 있죠. 2번 틀려요. 3번 거란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실제로 워딩은 이거죠. 짐승의 나라이니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자, 4번 간언을 따르고 참언을 멀리하며 신민의 지지를 얻어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중국의 문화를 똑같이 하지 말아라. 자, 81번 미주치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81번 봅시다. 자, 태종 무열왕이 당의 복식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뒤부터 관복제도가 점차 중국을 따르게 되었다. 태조가 건국할 때에는 초창기라 일이 많으므로 신라의 옛 제도를 그대로 썼다. 왕이 비로소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니 좀비 상하 등급이 밝아졌다. 자, 여기서 핵심은 공복제정이죠. 네, 공복제정, 복색, 공복제정. 자, 그러면 이렇게 공복을 제정한 왕은 누구? 광종. 자, 이 공복이라는 게 신하들의 옷 색깔을 말하는 거죠. 자, 단, 비, 노. 자, 백제, 자비청, 신라, 자비청, 황, 고려, 자단비노. 아시죠, 여러분? 자비청, 자비청왕, 자단비노. 여기는 자단비노이라는 거. 자, 그럼 1번 광종을 찾아라. 1번 승과제도를 실시해서 합격한 자에게 승계를 주었다. 과거를 실시했으니까 당연히 승과를 실시했겠지. 네, 그쵸? 자, 광종은 과거제도를 실시했지. 과거제도. 그러면 과거제도는 문과, 잡과, 승과니까 당연히 승과를 실시하고 승려들에게 승계를 줬죠. 당연히. 맞죠? 자, 그다음 2번 이성육부의 관직, 중앙관제를 마련하였다. 자, 이성육부의 관직 체제. 그래서 이때 뭐 도병마사, 그 다음에 뭐 식목도감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이때 중추원, 뭐 삼사, 어사대 이런 거 다 만들었죠. 성종 때 중앙정치 조직 정비. 계백유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될 규범을 제시했다. 자, 3번에 태조. 자, 다음에 4번 화폐 유통을 확산시키려고 사만통보를 만들었다.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은병, 그 다음에 사만통보, 해동통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뭐 등등. 자, 이거는 숙종. 정답은 1번. 숙종도 뭐가 많지 않아요? 우리 그냥 말로만 한번 해봅시다. 숙종은 아까 남경계창도감이 있었지. 그 다음에 숙종 때 별무반 설치. 응? 별무반 설치. 기억나? 아니, 역시 나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좀 공부 좀, 그래. 잘하자. 숙종 때 별무반 설치하고 예종 때 동북구성 설치니까 별무반 설치도 숙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숙종 때 뭐 있니? 뭐 서적포 이런 것도 숙종. 숙종이 생각보다 업적이 많아요. 숙종, 예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앞에 왕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보통은 태조, 광종, 성종을 주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시험에는 현종, 문종, 숙종, 예종도 인종 이런 왕도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자, 어쨌든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8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말 안 했지만 광종은 노비양건법과 과거제도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금방 나왔던 아까 공복제정, 그 다음에 칭제건원. 칭제건원이라는 건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쓰죠. 자, 이때 사용했던 연호 뭐예요? 연호.
광덕, 준풍,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제위보 이런 것도 제시문으로 잘 나와요. 제위보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개경을 황도라고 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황제가 됐으니까 약간 이제 수도도 이렇게 승격을 시킨 거죠. 그래서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고 하면서 중시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광종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82번 볼게요. 다음 건의안이 제시되었던 시기에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처녀들이 때나 만난 듯이 윗사람을 능욕하고 저마다 거짓말을 꾸며 본 주인을 모함하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옛 이를 심한한 교육으로 삼아 천인이 윗사람을 능멸하지 못하게 하고 종과 주인 사이의 명분을 공정하게 처리하십시오. 전대에 판결한 것을 깨고 따져서 분쟁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윗사람을 능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천예들을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양민으로 만들어줬더니 이 사람들이 주인을 없인 여기니까 이 사람들을 규제합시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요 글은 시무 28조에 나오는 글이에요. 시무 28조에 나오는 글이고, 자, 이거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 천민들을 좀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죠. 양인을 천민으로 다시 만드는 그게 노비환천법. 이게 노비환천법에 관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노비환천법이면 그리고 시무 28조면 어느 왕이에요? 성종이죠, 성종.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종과 관련된 거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성종의 업적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성종의 업적 이거 말고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죠. 목사를 파견했고, 그 다음에 향리제도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성육부 체제를 정비했고, 그 다음에 뭐 건원중보를 만들었고 뭐 등등등 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적들 제일 좀 많이 언급되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1번 12목 설치 성종. 자, 서경천도운동. 서경천도운동을 벌였다? 뭐 이거 이제 묘청이겠죠. 운동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성리학 수용. 충렬왕 때 안향. 충렬왕 때 안향이. 자, 그 다음에 사신관 제도를 실시했다? 태조.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시험에는 광종, 성종이 제일 많이 나와요. 태조, 광종, 성종. 네, 태조, 광종, 성종의 업적은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83번 봅시다. 자, 다음은 어느 관리의 이력이다? 옳은 것은 자, 보시면 과거의 장원급제함, 중추원 동지사의 오름, 문화시중에 올라 율령을 개정함. 문화시중이 누구? 문화시중은 중서문화성의 장관. 이면서 수상. 네, 중서문화성의 장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병마사의 구성원으로 여진의 동태를 살피고 국방을 강화했다. 도병마사의 구성원이 됐다는 건 이품 이상의 고위관리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바로 제시문으로 넘어갈게요. 기업, 과거죠? 과거는 문과, 묵과, 장과가 실시되었다. 자, 고려의 과거는 문, 작, 승과. 묵과는 없어요. 자, 고려의 과거 가장 큰 특징은 묵과가 없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틀렸고, 자, 2번 가봅시다. 자, 제신과 낭사로 구성된 최고 기관이었다. 자, 거기 보시면 중추원이라고 되어 있죠. 중추원은 추밀과 승선으로 구분된다. 특히 추밀과 승선은 역할도 잘 물어봐요. 자, 추밀은 국가 기밀 또는 국방 기밀. 그 다음에 승선은 왕명 출납. 그래서 역할까지 알아두시고, 자, 중서문화성이 제신과 낭사로 구분되죠. 제신은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낭사는 언론 또는 뭐 비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추원이 추밀과 승선, 중서문화성이 제신과 낭사로 나눠지죠. 자, 그러므로 틀린 거죠. 자, 3번 볼까요? 중서문화성의 장관으로 국정을 총괄했다. 네, 중서문화성의 문화시중. 자, 그 다음에 4번
도병마사죠. 도에 파견되어 수령을 지휘하고 총괄하였다. 감독하였다. 자,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그리고 중추원의 추밀. 자,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회의기구를 또 이제 모여서 회의를 주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도병마사죠. 합의기구 그리고 식목도감.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기능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도병마사에서는 국방문제. 자, 그리고 식목도감에서는 법과 격식, 법제와 격식을 다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2품 이상의 고위관리인 재신과 추밀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의 합의기구, 회의기구에 참여하는데 특히 도병마사에서는 여러분 우리 이런 단어 기억나요? 합좌. 네, 이런 말 나오면 도병마사구나. 합좌라는 표현 나오면 도병마사라고 했고요. 시험에는 도병마사가 조금 더 중요하죠. 네, 급이 조금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도병마사는 나중에 원간섭기의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로 바뀌고 국방이 아니라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역할이 확대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디귿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84번 볼게요. 자, 84번. 괄호 안에 들어갈 고려의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국초에 가로를 설치해서 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화정사로 판사를 삼고 판추밀 이하로 사를 삼아 일이 있을 때 모여서 합좌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런데 한 해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여러 해 동안 모이지 않기도 하였다. 자, 합좌, 합의기구라고 하는 뜻이니까 요 표현이 나오면 도병마사 찾으면 된다. 도병마사는 처음에 국방문제, 군사문제를 논의하다가 나중에 도평의사사로 바뀌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바뀌게 되죠. 우리는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성원은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죠. 자, 그럼 1번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전담하였다. 자, 군사기밀은 추밀, 왕명출납은 승선. 그럼 추밀과 승선이 있으면 중추원. 1번은 중추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1번은 중추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화폐와 국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했다. 3사. 자, 고려의 3사는 회계기구, 조선의 3사는 왕권 견제기구. 그래서 구별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은 3번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자, 관리감찰기구 고려는 어사대죠. 4번 양계의 축성 및 군사훈련 등 국방문제를 논의하였다. 자, 도병마사는 국방문제 논의하다가 국정 전반으로 바뀌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시험은 도병마사가 훨씬 잘 나오지만 우리는 식목도감의 역할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85번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고려시대 어느 관리의 가상 업무일지이다. 이 관리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모일 국상 중 궁궐에서 음주가무를 한 어떤 놈이 국상 중 음주가무를 하니? 음주가무를 한 상서성 관원의 비리를 적발하여 국왕께 탄핵을 건의함. 자, 여기서 주요 핵심은 비리 그리고 탄핵 이런 단어를 찾으면 되겠죠. 비리 적발 탄핵. 자, 그 다음에 모일 국왕의 궁궐수리 명령권에 대해 논방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중서문화성의 일단 어사대가 관리감찰기구라 하죠. 관리감찰 그리고 탄핵의 기능을 해요. 어사대. 자, 그리고 이 어사대하고 낭사를 합쳐서 대성이라고 해서 자, 어사대 플러스 중서문화성의 낭사. 자, 그리고 이 어사대와 낭사로 구성되는 대간, 대성. 이 직책은 역할이 뭐냐면 서경, 간쟁, 봉박의 기능을 하죠. 서경이라는 건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권, 간쟁이라는 건 간언, 건의, 비판 뭐 이런 거고요. 봉박이라는 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아까 두 번째 제시문에서 왕이 명령을 내렸어. 근데 논박이 뭐야?
못하겠는데? 이렇게 한 거야. 그게 논박이야. 그래서 논박문을 냈다라는 건 봉박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관리감찰이라고 했고 탄핵이라고 했고 그리고 논박이라고 했으니까 어사대구나. 겹치는 게 어사대잖아요. 어사대를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사대 1번 화폐와 곡식의 출납을 담당했다. 자, 여러분 화폐와 곡식의 출납은 어디? 3, 4. 두 번째,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수도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건? 고려시대는 생각해봐도 없지. 한성부. 조선의 한성부. 자, 3번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하였다. 자, 여러분 군사기밀은 추밀, 왕명출납은 승선. 네, 그러니까 중추원이죠. 합쳐서 중추원. 자, 관리의 임명에 동의하는 일을 했다. 이거 뭐죠? 관리 임명에 동의하는 거? 서경. 여기서 서경. 그래서 아하, 어사대. 기능이 맞긴 맞죠? 자,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죠.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대간, 대성 이런 거. 이거 나중에 우리 조선의 근세로 넘어가서 조선이랑 또 비교. 아마 문제 나올 거예요.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86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고려의 지방행정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뭐예요? 가. 일단 가는 국경지방에 있고 오른쪽에 동계가 있죠. 그러면 가는 뭐겠어? 개는 두 개인데 하나는 동계니까 하나는 북계겠지. 가는 북계예요. 86번에 가는 북계. 자, 그러면 나는 자 이제 개가 두 개 있고 양개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오도겠네. 오도. 자, 그러면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서해도 이런 거죠.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없는 거 뭐 있어요? 서해도, 교주도, 그 다음에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없는 거. 전라도. 여기 전라도겠죠? 나는 전라도. 자, 그러면 1번 가에서는 중앙에서 병마사가 파견되었다. 자, 북계는 양계니까 누가 파견돼요? 병마사. 자, 도에는 누가 파견돼요? 안찰사. 도에는 안찰사, 계는 병마사. 자, 그러면 1번 다시. 가에는 중앙에서 병마사가 파견되었다? 네, 당연히. 자, 가의 확보는 고구려 계승의식과 관련이 있다. 왜냐면 여러분 거기 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서경이 들어있어. 지도 안에. 그쵸? 자, 그럼 서경은 평양이고 평양은 고구려 수도였으니까 평양을 확보했다는 건 고구려 계승의식하고 관련이 있다. 자, 서경이 평양이 북계 안에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2번도 맞네요? 네, 맞습니다. 3번. 외적 방어를 위해서 진이 설치되었다. 자,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써볼게요. 자, 북계에는 병마사가 파견되고 전라도, 오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는데 그러면 계라는 행정구역 밑에, 계 밑에 어떤 행정구역이 설치되냐? 계라는 행정구역 밑에는 군사적인 요충지에 뭔가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바로 진. 자, 그 다음에 도라는 행정구역 밑에는 뭐가 설치돼요? 주군현. 그냥 주군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군현. 그 다음에 계라는 행정구역 밑에는 진이 설치되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그 제시문. 자, 나에는 외적 방어를 위해서 진이 설치된다. 진은 어디 있어? 계에 있지. 계. 북계, 동계, 북계, 동계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나에는 후삼국의 통일 이전에 왕건이 점령했던 지역이 있다. 이거 뭔 소리냐면은 자, 왕건이 왕년에 예전에 궁예의 신하로 있을 적에 그때 이 사람이 이제 해상 세력이면서 장군이면서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공을 크게 세웠어.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우리 금방 지도가 있죠. 여기가 금방 전라도. 자, 요 수도에서부터 개경 말하는 송악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요 후백제의 후방을 공격을 해서 요 지역을 점령을 했었어요. 그게 나주예요. 나주. 금성. 나주를 점령한 적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왕건이 공을 엄청 세운 거예요. 지금 후백제의 후방을 공격했으니까 후백제가 이제 약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왕건이 아까 광평성 기억나죠? 광평성의 시중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수상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큰 공을 세운 게 요 나주를 점령했던 거. 자, 그래서 나주하고는 뭔가 좀 특별한 인연이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2차 침입 때 그때 왕이 현종이었어. 현종이 피난을 가게 생긴 거예요. 개경을 뺏겨가지고. 그래서 피난을 어디로 가? 나주로 가게 되지. 그런 다 인연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건의 부인 중에 나주 여자가 있어. 나주 오씨가 있어. 그래서 다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4번은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7번 볼까요? 다음 중 지방제도의 변천에 대한 것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해라. 자, 기억. 속현의 간무가 파견되기 시작해서 자치적으로 행정의 제약을 받았다. 자, 봅시다. 앞에서 제가 주군현이 설치된다고 했는데 특히 이 군현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자, 군현은 이렇게 다시 나눠질 수가 있죠. 군현이라는 행정구역은 주군과 그러니까 주군 주현, 주현이라고 쓸게요. 그냥 주군 주현 그리고 속군 속현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군과 주현과 속현의 차이점은 뭐냐?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수령이 있어. 그런데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죠. 자, 그럼 우리 지역에는 수령이 없어. 자, 그러면 수령이 없는 속현은 누가 다스려요? 향리, 토착 세력인 향리가 지배했었다. 자, 여기는 향리가 지배했기 때문에 향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지방관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정도로 권한이 셌었다. 그 지방의 장관처럼 이 정도로 지방의 최고 우두머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향리의 역할이 되게 셌었구나. 그래서 이제 자치적 지배를 했었던 거죠. 자치를 했었던 건데 여기에 관료가 파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간무예요. 간무는 그냥 임시 수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무를 파견했다. 예종 때부터. 자, 그럼 이제 예종 때부터 간무를 파견했으니까 향리가 자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자치적인 행정의 제약을 받았다. 그쵸? 왜냐하면 임시 수령이 파견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역은 언제냐? 간무는 언제부터 파견됐다고요? 예종 때부터. 그래서 기역의 예종. 간무 파견 예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각 지방에서 만든 독자적인 반독립적인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 호족이 성장한 거는 그냥 신라 하대죠. 신라 말기. 자, 그 다음에 혼인정책과 사상정책 등으로 통합정책을 실시했다. 태조, 고려 태조. 자, 군공 등으로 첨설직을 가지게 된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첨설직은 뭐냐면 내가 전쟁에 나갔어. 공을 세웠어. 나한테 벼슬을 준 거야. 그럼 나는 이제 공무원이 됐네? 하지만 실제 직책은 없어요. 그냥 명예직을 준 거야. 너 잘했어. 이러면서 명예직을 준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명예직 중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왜 직상관이라고 할 때 산관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다 명예직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첨설직이고 요 첨설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공민왕대. 아니면 그냥 고려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고려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제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제 공민왕 이렇게 알아도 되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라. 신라 하대 니은, 그 다음에 태조 디귿, 예종 기역, 그리고 고려 말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는 그러면 지방제도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자, 지방제도를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오도 양계 체제로 정비하였다. 어느 왕이에요? 지방을 오도 양계로 정비했다. 현종, 맞아, 현종. 현종은 8대 현종. 8번째 왕이거든요. 그래서 현종. 그래서 그것도 알아도 사실 요거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자, 이렇게 오도 양계 체제로 정비했어? 현종.
문종 때. 알겠죠?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8번 봅시다. 자, 고려의 교육 및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까요? 자, 1번. 과거를 통해서 지공거와 합격자는 좌주와 문생이 되었다. 자, 좌주문생제라고 해요, 이거를. 좌주문생제는 뭐냐면 제가 요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관, 감독관. 제가 주관하는 시험에 여러분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합격생. 나는 시험관, 여러분 합격생. 그럼 나는 좌주, 여러분은 문생. 그럼 이제 사실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원래는. 근데 고려시대는 이게 이제 관계를 맺게 된 거야. 우리는 이제 무슨 사이가 된 거야.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관계를 형성한 거죠. 요걸 좌주문생제. 이건 고려시대만 있었던 독특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1번 맞죠? 2번. 최충이 세운 사학은 무신정권기에도 존립하였다. 자, 최충이 뭘 만들었는데? 구제학당. 구제학당 또는 문헌공도죠. 자, 그러면 최충은 어느 왕 때? 이것도 가끔 나온댔죠. 최충은 어느 왕 때지? 문종 때. 최충은 문종 때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러면 최충의 이런 문헌공도 같은 사학이 확 융성했던 건 문종 때처럼 고려 중기. 그러면 이 사학은 사립학교들은 언제 없어졌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언제? 고려 말에. 고려가 망할 때. 그러니까 쭉 고려시대 쭉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신집권기에 사립학교 없어졌다? 아니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무신집권기에 과거제도가 폐지되었다. 폐지된 적은 한 번도 없어. 알겠죠? 과거제도가 폐지됐거나 국자감이 폐지됐거나 그런 적은 없다. 알겠죠? 무신집권기인데 그래도 무신집권기 때도 문신은 등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제도를 사실은 더 열심히 했어요. 자, 그래서 2번 맞고. 자, 3번 문헌공도가 성행하면서 공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은 폐지되었다. 요거 아니라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문과는 유교경전의 이해 능력을 시험하는 명경과 유교경전. 명경경전. 알겠죠? 경전. 그 다음에 문학적 재능을 시험하는 제술, 논술. 요게 이제 문학, 한문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둘 중에서 뭐를 더 중시했냐?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제술, 그쵸? 왜냐면 여기서는 뭐 글짓기 하는 게, 글 쓰는 게 훨씬 중요한 시대가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제술과를 훨씬 더 중시했었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88번까지 문제를 풀었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자, 다음 시간에 89번부터 쭉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